한 5년 전과 다르다. 노원의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아직까지 2021년도 고점을 회복 못했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간차가 있습니다. 노원의 거래량이 급증을 했지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게 노원이 좀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뭔가 조금 흐름이 되려고 하면은 정책 규제가 나오고 흐름이 올라가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이래서 되게 불운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얘들 고점 회복합니다. 지금 이런 걸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르다. 5년 전하고 다르다 얘기하는데요. 시장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노원의 연간 상승률하고 강남만 들어갈까요? 얘기하는데 강남은 절대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요. 노원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해도 됩니다. 노원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요. 2007년도, 2007년도 여기 플러스로 강남이 되어 있지만은 강남은 이때 마이너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랑 합쳐져서 0.83이 연간에 좀 올라간 걸로 되어 있지만요. 이때 2007년도, 2008년도에 0.8, 0.13 오를 때 노원은요 3.87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98을 올렸습니다. 0.13 오를 때 강남이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시기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강남이 먼저 움직였어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둔화가 됐죠. 이때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노원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합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만큼 가격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강남이 오르고 둔화되고 이 둔화 같이 됐는데 강남이 0.8, 0.92 오를 때 0.42 오르고 좀 후행해가지고 2.52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거 노원이거든요. 노원. 노원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급지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하급지면 웬만하면요 강남이 움직이면요 시차를 두고 뒤따라갑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도 지금 좀 상승률 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연동해서 좀 하급지라고 생각하고 광역지자체는 좋은 지역이죠. 부산의 연간 증감률도 보면은 강남하고 또 비교해봐요. 강남이 굉장히 많이 빠진 시기가 언제였냐?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때는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쏟아냈죠. 이때 가격이 빠졌을 때 부산은 급등을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의 물량을 수도권은 엄청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격들이 내려가고 이때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그리고 부산이 2016년도 17년도에 보면은 강남은 빠졌는데 부산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규제 지역이 이렇게 돼서 규제가 이제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지정이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2021년도 보면요 강남보다 부산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고점을 회복 못해 라고 했는데 고점을 회복 못해가 아니라 못한 지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도를 보시면은 2022년도 2월이면은 이때가 가장 저점인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가 저점 중에 하나였죠. 이때 대비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도봉구 아직까지 2022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상승률을 다 합해보니까 도봉구 못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도 아직 덜 올랐습니다. 중랑구, 금천구도 덜 올랐습니다. 하급지 중에서는 구로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관악 이런 지역들은 좀 올랐죠.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다 진입해도 되는데요. 다만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은 강남하고 이제 여의도가 있는 데랑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있는데 이 세 군데의 일자리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도봉구 같은 경우도 여기 GTX가 이제 들어가는 데가 나오죠. 노원구도 사실은 지금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있죠. 그리고 동북선도 이제 개통을 하죠. 이건 왕십리까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호선까지도 있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요 지역에서는 도봉구에서는 창동 정도가 괜찮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웬만한 지역들은 다 괜찮습니다. 안 좋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특히 노원에서 상계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어야 조금 유리하겠죠. 중계는 학원과 은행 사거리, 역세권도 이제 곧 되죠. 동북선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리고 하계 같은 경우도 7호선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인프라가 좋아요.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있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월계, 호재가 굉장히 많죠. 이런 지역 다 들어가도 됩니다.
됩니다. 도봉은 저는 창동으로만 한정하고, 금청은 저기 신안산선 요쪽에 이제 대장 아파트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런 데 좀 들어가도 상관없죠. 요런 데는 저점 가격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미래 방어가 되는 곳입니다. 요게 아무튼 2022년 2월부터 2026년 오늘까지의 움직이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움직이는 지역이 요런 서초, 강남, 송파 요런 지역이 아니라 노원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일주일 동안에 상승률이 크고 강동, 성북, 동대문,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도 크네요. 요런 지역들 아직 싸잖아요. 진입하셔도 됩니다. 요런 데는. 구로구도 그렇고 금천도. 아니 하급지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꾸로 상급지에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디딤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경기도도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 대비해서 2월부터 16 오늘까지 보면은 가격을 회복한 지역이 구리랑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그다음에 용인, 수원, 화성입니다. 회복했는데 이 보면 되게 이제 기회가 된 데가 보이지 않나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천하고 성남하고 그 다음에 안양하고 수원 좀 올랐죠. 요 사이에 무슨 지역이 있냐면요, 의왕하고 군포가 있어요. 의왕, 군포. 의왕은 지금 포일동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포일 내소는. 근데 이제 오전이나 고천은 조금 덜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도 대장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런 지역은 지금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시흥이라든지 안산. 시흥 안산에도 지금 신안산선하고 월판선도 들어가네요. 경강선. 요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인동선이 들어가네요. 근데 가격이 좀 덜 올랐어요. 조금 덜 해보겠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가격 변화를 보냐면은 의왕하고 군포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산은 이제 0이 되었고, 안산을 다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데는 아니니까. 시흥은 아직 마이너스고. 그래서 시흥도 다 사면 안 됩니다. 정왕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능곡역 주변이라든지 시흥시청역 주변에서의 신축으로 일부를 사야 되는 거랑 몇 개의 아파트들은 있긴 합니다.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남부 쪽에 몰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조금 저렴한 돈으로 수요가 있는 데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 대비해서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지역에 않았지만은 미래가 방어가 되는 곳, 이런 거를 사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가 아닙니다. 강남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강남하고 격차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의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5년, 4년 전에 가격들에서 회복을 되지 못한 지역들 중에서 수요가 있는 곳, 경기도도. 지금 뭐 파주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운정 쪽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양주는 제가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 갈매지구. 남양주, 갈매는 거기 아니고 구리죠. 구리 갈매지구. 여기도 움직임 있어요. 그리고 광주랑 제가 이천을 추천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청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득 이거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를 봤는데, 지금 제가 규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규제개혁 담당을 또 해서 규제개혁 담당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잠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규제 중첩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지역들, 이 추천을 조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이 지역들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지금 규제가 엄청 밀집된 지역이에요. 요 지역들이. 요 진한색들이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 검은색.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주. 제가 광주를 그래서 추천 안 해요. 여기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연결성 있게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규제 때문에. 아니 무슨 규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광주 이천 있잖아요. 이천도 주거지로서는 추천을 안 해요. 여기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엄청 올리고 있는데 있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 이 동탄 쪽이나 이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이쪽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가 무슨 규제가 있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방금 시커멓게 있는 데가 자연보전구역, 8달 특별대책 1권역, 상수도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데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게 또 되게 센 거고, 지금 여기 8달 특별 1권역, 상수도 보호구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보면요, 여기 강 같은 거 있잖아요. 강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다 흘러 어디로 가는지 알면 한강으로 갑니다.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그래서 이쪽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지금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청에 있을
때 요거를 연구소 같은 것들을 여기에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여기에 규모가 커지는 거겠죠? 근데 결국은 확장을 못했어요. 이게 어디로 옮겼죠? 용인으로 옮겼잖아요. 이때 이거를 확장시키기에 허가를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때 이 법 규제를 타파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일할 때. 그만큼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특히 8달 특별대책 1권역 요거랑 자연보존권역 요거 때문에 뭐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규제가 중첩되고 많은 지역은요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성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라든지 뭐 이런 이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조금은 투자로서는 자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천이나 뭐 포천이나 동두천 이런 지역 양평 이나 이런 데는 번외로 하고 우선은 우리는 투자할 곳은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에 붙은 지역만 보자. 그리고 서울에 붙은 지역에서 빼야 될 거는 규제가 좀 중첩이 많이 된 데는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를 좀 향후에 투자 목적으로 간다는 거는 좀 배제하고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의 저점 대비 가격 회복이 되지 않은 미래가 방어되는 곳들을 공부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장 아파트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다면은 향후에 좋은 지역들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